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달파 프로젝트, 나사 프로젝트, 그리고 뭐 양자 컴퓨터 이런 것과 관련해서 돈이 보이는 법 관련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1950년대에는 미국과 소련의 냉전 시기였습니다. 소련의 흐르쇼프는 수소폭탄을 실은 ICBM을 보유했다고 주장했지만 미국은 믿지 않았죠. 과학기술과 군사력에서 소련은 상대가 되지 않는 것으로 미국이 생각했던 것입니다. 1957년 10월 4일 소련은 세계 최초 인공위성 스푸트니크 1호를 발사했고 지구 궤도에 성공적으로 진입합니다. 인공위성 발사는 단순한 우주 성과가 아니었습니다. 소련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즉 ICBM 기술을 확보한 것이 확인된 것이죠.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소련과의 기술 격차를 인정하고 1958년 두 개의 기관을 설립합니다. 바로 달파와 나사였습니다. 달파에는 미국 국방부 연구 예산의 10%를 배정합니다. 민간 기업, 특히 전문 경영인이 주도하는 기업은 빠른 시간 내에 돈이 되지 않으면 투자를 하기 쉽지 않죠. 지출은 현재 CEO의 임기 중에 나가는데 성과는 차차기 CEO 때 나오니 전문 경영인은 이런 체제를 진행하기 힘든 거죠. 장기 연구 과제라 당장의 수익이 발생되지 않더라도 미국에 꼭 필요한 미래 선도 기술의 달파 프로그램에 예산이 배정됩니다. 인터넷, AI, 스텔스기, 드론, 레이저 유도 폭탄, 마우스, GPS, 드론 등이 달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달파의 모토는 다음과 같습니다. 되든 안 되든 무조건 우리가 최초로 하고 보자. 달파가 건드린 사업이 3년 내에 실용화되면 그거는 실패한 사업이다. 달파는 절대로 구현이 불가능할 것 같은 기술에 손을 대야 한다. 한마디로 오버 테크놀로지나 정신 나간 듯한 프로젝트를 좋아합니다. 실패할 확률이 높고 돈과 시간이 많이 들어가지만 성공하면 획기적으로 군사력을 업시킬 수 있는 연구에 예산을 투입하겠다는 것이죠. 달파의 목적 자체가 경쟁 국가의 군사부문 기술적 기습을 막기 위한 그런 것이라 그렇습니다. 저 나라는 어떻게 저런 기상천외한 기술을 개발했지? 라는 소리가 아군에게서 나오지 않게 기상천외한 각종 프로젝트를 미리 선정하고 연구기관들을 밀어주는 것이죠. 군사기술의 범위를 확장해서 생각하면 민간기술과 비슷해집니다. 2015년 달파가 연구원 3명의 초소형 프로젝트에 투자를 한 적이 있습니다. 2020년 코로나 때 백신을 가장 빨리 만든 곳 중 하나가 바로 모더나입니다. 달파의 목표는 민간 분야나 다른 나라의 무기 시스템보다 20년 앞서 고민하고 선투자하는 것입니다. 나사도 많은 성과를 내고 있죠. 슈퍼컴퓨터, 클라우드 컴퓨터, 로봇, 정수기술, 연료전지, 태양광 발전, 풍력 발전, 위성통신, 형상기억 합금, 센서, 인공장기 등 현재 민간에서 활용되는 많은 기술이 나사 연구에서 파생 기술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나사의 연구 인력들이 우주선과 우주용품을 만들다가 나온 것을 민간에게 넘겨주는 나사 기술 이전 프로그램의 위력입니다. 나사의 기술 이전 프로그램은 2015년부터 운용 방향이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일상에서 적용 가능한 완성된 기술을 넘겨주는 것이 아니라 기초 기술까지도 필요로 하는 미국 민간 기업에 넘겨주고 있습니다. 1862년 미국 서부 개척 시기에 홈스테드 법이 있었죠. 이 홈스테드 법은 먼저 달려가서 찜을 하는 사람에게 그 땅을 주는 법이었습니다. 주인이 없는 땅에 테두리를 치고 5년간 거주하면 160에이커 즉 약 20만 평까지 소유권을 인정해줘서 서부로 달려가는 유인책이 되었습니다. 홈스테드법으로 노예였던 흑인들도 자기 땅을 얻을 수 있었고 미국의 총 면적의 10%에 달하는 땅에 10만 명의 자영농이 생기게 됩니다. 2015년 제정되었죠. 상업적 우주발사 경쟁력법은 홈스테드법의 우주 버전입니다. 홈스테드법은 우주에서 채굴한 자원을 기업이 가져갈 수 있게 허용합니다. 민간 기업의 우주광물 채취권을 부여해 준 것이죠. 상업적 우주발사 경쟁력법은 우주 자원 전쟁에 테슬라, 아마존 등 미국 기업들이 활발하게 뛰어들고 있는 배경이 되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도 활발하게 우주로 나가고 있습니다. 미국은 우주에서 발생할 전쟁에 대비해서 2019년 우주군을 창설합니다. 중국, 러시아 등 미국을 제외한 국가에서 공군이 우주를 맡고 있는데 미국은 제6군으로 우주군을 독립시키며 위상을 강화한 것이죠. 1979년 체결된 유엔 달 조약에 달의 표면이나 그 일부 또는 천연 자원은 국가 또는 자연인의 소유물이 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유엔의 조약은 있지만 미국, 중국, 러시아 등 강대국들이 도장을 찍지 않는 조약입니다. 달의 자원은 선점하는 것이 가져가는 경쟁인 상황이죠. 달 기지도 의미가 있습니다. 달 자체를 영토로 선언할 수는 없지만 달에 만드는 시설은 해당 국가가 독점적으로 운영할 수가 있는 것이죠. 달에 기지를 만들고 울타리를 폭넓게 세우면 실질적으로 달의 소유권을 가져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2026년에 달파가 예산을 배정한 프로젝트는 크게 3가지였습니다.
오류 수정 양자 컴퓨터와 엑스플랜, 그리고 전쟁용 AI입니다. 양자 컴퓨터는 아주 예민한 기계입니다. 엄청난 정보를 처리하지만 온도나 전자기파, 진동, 공기 분자에도 영향을 받아서 쉽게 에러가 발생합니다. 축구선수 차두리와 비슷합니다. 엄청난 스피드와 파워로 적진을 돌파하지만 넘치는 힘을 주체할 수 없어 쉽게 실수를 하고 마무리가 안 되는 스타일입니다. 특정 상황에서도 압도적으로 빠르긴 한데 실전에서 쓰기는 힘듭니다. 오류 수정은 에러가 발생해도 최종 결과가 틀리지 않게 만드는 기술입니다. 한두 개 연산이 틀려도 다른 연산이 그것을 교정해주는 식으로 오타를 잡아내는 방식이죠. 오류 수정 방식은 일론 머스크가 우주 데이터 센터에 도전하는 방법과 유사합니다. 우주의 데이터 센터를 만들면 대기로부터 보호를 받지 못하는 방사선 공격을 직접적으로 받게 됩니다. 구글과 일론 머스크는 방사선 공격을 다른 방식으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구글은 우주선 방어가 가능한 칩으로 우주 데이터 센터를 만드는 것입니다. 현재도 우주에서 5년 이상 정상 가동이 가능하다는 테스트 결과를 보여주고 있지만 많이 비싼 것이 단점이죠. 일론 머스크는 범용의 칩을 그냥 설치하겠다고 합니다. 일부 칩이 방사선에 고장이 나서 에러가 생기면 우선 리셋을 시도하고 리셋해도 정상화되지 않으면 그 칩을 빼고 돌리겠다고 합니다. 연산을 복수로 돌려서 다수결로 결론을 내리면 고장난 칩에서 에러가 나도 전체 결과가 바뀌지 않을 것이라는 접근 방식이죠. 알파의 또 다른 프로젝트인 엑스플랜은 활주로 없이 이착륙이 가능한 고속 항공기입니다. 엑스플랜은 헬기의 기동성과 수송기의 빠른 속력을 결합한 비행기죠. 베네수엘라 마두로 체포를 위해 특수작전사령부의 치누크 헬기는 시속 315km의 느린 속도로 날아갔습니다. 갤럭시 같은 군용 수송기는 830km의 순항 속도가 나오지만 활주로가 필요하죠. 엑스플랜은 갤럭시와 비슷한 740에서 830km의 속도로 날아가면서 활주로가 필요 없이 헬기처럼 이착륙이 가능한 수송기입니다. 세 번째, 투자 방향인 전쟁용 AI는 AI가 중심이 되는 미래 전쟁을 가정하고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요 세 가지 투자 방향에 빠져 있지만 흥미로운 주제도 보입니다. 바로 신경 기호 융합 모델입니다. 생성형 AI는 거짓말을 진실인 것처럼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경 기호 융합 모델 AI는 생성형 AI의 답변을 지식 데이터베이스와 대조를 하게 됩니다. 그린란드가 미국 영토다 라는 답변을 AI형 생성형 AI가 내놨다면 융합 모델은 그린란드 덴마크 자치령 법률과 대조를 하는 것이죠. 생성형 AI가 하는 거짓말에 속지 않게 이것을 다른 방식으로 검증하는 일종의 크로스 체크 AI를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요즘 새로운 바보가 출현합니다. AI 바보입니다. 기초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생성형 AI가 내놓은 거짓 답변을 그대로 사용하다가 바보가 되는 것이죠. 생성형 AI의 답변을 검증하는 AI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한 줄 코멘트입니다. AI는 쓸 때는 거짓말에 속는 것을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의 실수로 전체가 부정당할 수가 있기 때문이죠. 달파의 투자 방향을 뜯어보면 한두 개 투자 아이디어가 얻어 걸리는 게 있습니다. 감사합니다.